안녕하세요. 그룹퐁TV의 그룹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쉽게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의 작품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편의점 도난 사건이라는 이 작품은요, 작년 11월에 나온 저의 첫 작품인데요. 그래서 여러모로 애정이 좀 깊습니다. 밝은 미래 출판사에서 예쁘게 책을 만들어 주셨고, 그림 작가 백대승 선생님께서 또 이 그림을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를 되게 잘 표현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독자 반응도 좀 좋은 편이고 긍정적이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작품을 구상했던 그 재작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구상에 대한 순서는 지난해 말씀드렸던 그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소재,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 작품의 아이디어는 재작년 그 한국방정환재단과 밝은미래 출판사가 주관한 다세스 방정환 문학상이라는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얻게 됐는데요. 그 문학 공모전은 방정환 선생님의 작품과 생각을 현 시대 아이들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동화를 새롭게 쓰는 좋은 작품을 선정하는 그런 공모전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3회차가 열렸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공모전을 준비를 하면서 방정환 선생님의 여러 작품들을 읽다가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쿡 들어왔던 그 첫 작품이 가을밤이라는 시였습니다. 네, 가을밤이라는 시를 한번 읊어드려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을밤, 방정환. 착한 아기 잠 잘 자는 베갯머리에 어머님이 혼자 앉아 꿰매는 바지. 꿰매어도 꿰매어도 밤은 안 깊어. 기러기 때 날아간 뒤 잠든 하늘에 둥근 달림 혼자 떠서 젖은 얼굴로 빛이 어도 밤은 안 깊어. 지나가던 소낙비가 적신 하늘에 집을 잃은 부엉이가 혼자 앉아서 부엉부엉 울으니까 밤이 깊었네. 네, 이렇게 들으셨을 때에도 이렇게 좀 쓸쓸한 그 정치가 묻어나는 엄마와 아이에 대한 이야기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서 이게 제 작품에 한 아이와 엄마의 이미지가 그려진 거죠. 그런데 그 편의점 도난 사건이라는 제목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서정적이지만은 않잖아요. 그 바탕이 된 건 방정환 선생님의 여러 작품들 중에 그 동생을 찾으러 그리고 77단의 비밀이라는 탐정 동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들도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렇게 용감한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서 가족을 위해 대의를 위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이런 두 가지의 느낌이 바탕이 돼서 저의 그 편의점 도난 사건이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처음 구성을 할 때는 단순하게 진짜 엄마에 대한 아이의 사랑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모정에 대해서 적고 싶다는 게 사실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그 은수가 진주와 우재라는 친구들 간의 우정에 대한 메시지도 이렇게 추가가 되었죠. 이렇게 첫 구성 단계에서 이야기를 짜 나갈 때 추가되는 메시지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대신에 그 작품의 중심 메시지는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서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내가 느낀 감정을 메모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그 작품의 감정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활달하기만 한 그런 추리 동화의 느낌으로 바뀔 수도 있었지만 그 가을밤에서의 느낀 그 감정선을 베이스로 가져갔기 때문에 주인공 은수의
그런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쓸 것인가 라고 이제 독자 대상을 정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이가 읽을 수 있는 작품인데, 거기서도 이제 세분화시켜서 유아 어린이가 아닌 이제 초등학생 중에서도 그 책이 조금 두께가 되니까 이 글자 수가 제법 되는 걸 소화할 수 있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이렇게 정하고 이야기를 썼답니다. 그래서 대상 연령을 정하고 쓰면 글의 전달도 좀 더 명확해지고 이제 나중에 스스로 검토할 때도 좀 더 좋으시겠죠. 그리고 주인공을 누구로 내세울 것인가. 그 가을밤에 그 시에서 엄마를 바라보는 자식의 입장, 그리고 그 방정환 선생님의 탐정 동화에서 나왔던 그 용감한 주인공들처럼 그런 아이를 주인공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내성적이면서도 일이 닥칠 때에는 맞설 수 있는 용감한 아이 은수가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는 내게 익숙한 공간을 배경으로 삼으시는 게 편하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가을밤이라는 시에서 이미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소박하면서 조금 부족한 가정 환경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있는 집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실 아파트 거주가 대한민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등장인물들은 또 아파트라든지 다른 곳에 또 거주를 하고 있게 이렇게 배경을 잡았었고요. 작품 속에는 이제 기역자 모양의 골목이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사는 곳에 비슷한 형태의 좁은 골목길이 있거든요. 이야기를 꾸려 나가다 보니 그걸 이렇게 좀 넣어서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렇게 넣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배경들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자연적으로 이게 있으면 어떨까, 이런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완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보다는 본인이 그 주변에 익숙했던 그런 환경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저는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흐름을 제가 두루뭉술하게 큰 뼈대만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 편의점 도난 사건의 이야기에 잡았던 큰 틀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잘 해결이 돼서 엄마와 아이가 둘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단순한 게 끝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구성으로 들어가면서 내용이 조금 더 촘촘하게 채워지는 거죠. 자, 어떠세요? 오늘 구상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렇게 단순했던 구상에서 살을 덧붙이고 근육을 키워서 이렇게 통통한 이야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글쓰기 시작 단계에서는 일단 이야기의 분량, 길이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것에만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천천히 체력을 길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품이라는 게 내가 바라는 형태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사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읽힐 만한 작품이고 좀 운이 좋다든지 괜찮은 작품은 어떻게든 결과를 보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편의점 도난 사건 같은 경우도 그 해에 공모전에 당선은 되지 못했는데요. 그 해당 출판사에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출판 제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예쁜 책으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그룹홈TV의 그룹홈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